반갑습니다. 부산에 있는 권혜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좀 가벼운 주제로 얘기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점심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무겁지 않은 주제였으면 감사하겠고, 아마 이제 매직코어를 처음 접하시고, 이제 매직코어가 뭔가, 이제 친구들이 뭐길래 이렇게 매직코어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그냥 흥미로운 케이스 위주의 얘기가 되겠고요. 제목이 뭐 되게 거창합니다. 그죠? 일상을 매직으로 바꾸는 비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단한 비밀 얘기를 하나보다 하고 이제 기대하면서 들어오신 분들께는 약간 죄송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랄까? 제 케이스 얘기 위주로 아마 얘기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일단 먼저 드리면, 저는 채소 침습 임플란트 학회란 아미라고 하는데요. 채소 침습 임플란트 학회의 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 침습 임플란트 학회에서 이제 하는 일이라고 무슨 일을 하길래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 대표님께서 케이크를 자르시면 제가 이렇게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조그만하게.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큰 행사가 있으면 이제 만약에 영광스럽게도 초청을 해주시면 참석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지역 세미나가 있으면 뛰어가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맥스, 예스덱스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포스터를 발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부터 되게 임플란트를 잘했었나 보다, 뭐 되게 이렇게 뭐 공부를 많이 했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주콜 만나기 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했더니 이제 요렇게 이가 흔들리시는 분이 예약도 없이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신다 했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 같으면 어떻게 오늘 심어드릴까요? 왜냐하면 수술 시간이 뭐 30분도 채 안 걸릴 테니까 뭐 예약 없이 오셔도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이게 해드릴 수 있었겠지만 예전 같으면 아마 일단 발치는 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발치는 해드렸겠지만, 그러면 언제 심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아마, 이렇게 망설이겠죠. 하는 순간 이제 환자분들은 느낌이 오시죠. 아, 얘는 그렇게 잘하는 애는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자신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은 제가 7, 8년 전에 RPD를 해드렸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틀니는 못 쓰시겠대요. 맛을 못 느끼겠고, 이제 나는 그때도 아마 7, 8년 전에 제가 뭐 환자분한테 겁을 상당히 주지 않았을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뭐 수술 3번 해야 되고 아프신데 참으실 수 있겠어요. 뭐 비용도 문제인데 뭐 이렇게 겁을 줬으니까 아마도 환자분이 RPD를 하셨을 테고 참다 참다 이제 틀니 안 쓰겠다고 오신 분을 또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다행히 이제 제가 매직코를 뭐 공부를 했으니까요. 한 번에 안 아프고 심플하게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해 드릴 수 있었고 집에서 치아가 흘러내리셨대요. 그러면 뭐 예전 같으면 아마 좀 되게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래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심어야 될지도 마음이 이제 불안불안하면서 환자분하고 상담을 하면 상담을 자체가 이렇게 성사되기가 꽤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분도 친구분이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이제 틀니를 안 쓰니까 되게 좋던데 너도 가봐라 하고 오셨어요. 나도 틀니 안 쓸래 하고 오셨는데, 그렇죠. 이제 되게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이세요. 사이너스조차도 없어요. 이 부분이 나잘 캐버티거든요. 사이너스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머니는 그냥 평생 RPD 쓰셔야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 이제 매직코를 사용한 지 1년 정도 됐고, 저 나름 조금 자신도 붙었다, 자신감도 좀 생겼다 하는 시점에 오셔서 열심히 뭐 없는 솜씨, 있는 솜씨 다 부려서 이렇게 심어드리고, 열심히 식사도 잘 하고 계시고, 나름 이제 그게 뭐 제 나름 제일 어려웠던 케이스였지 않았나, 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 심어서 혹은 귀찮으니까 안 심고 아니면 발치만 해드렸더니 다른 병원 가셨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케이스, 두 케이스 놓치다 보니까 뭐 점점 임플란트 케이스는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제가 가만히 이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애기들 빼고 성인분들 중에서 거의 10분 중에 거진
8명, 9명 정도는 임플란트 환자이신 것 같아요. 식립하러 오셨거나, 보철을 하러 오셨거나, 체크를 하러 오셨거나, 상담을 하시거나.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 환자분들을 놓쳤다면, 그러면 여기 한두 분의 이제 충전 크라운 레진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상당히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만, 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놓쳤던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상당히 깝깝한 이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뭐 임플란트 하나만 바꾼다고 뭐 이런 일이 생길까 이제 걱정 뭐 이게 뭐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임플란트 모양 자체가 되게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예전에 심었던 임플란트들은 다 이 부분처럼 생겼죠. 본 안에 깊숙이 심고 이제 러프 서피스로 가졌고 이제 그 안 보여야 되는 부분, 본 안에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근데 여기는 우리 매직코어 임플란트는 심자마자 보철물 마진이 정해져 있어요. 임플란트 안에 보철 파트가 이미 달려있는, 그러니까 보철물 마진이 정해지는 이런 모양의 임플란트를 가졌고, 사이 부분에 연조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드릴마저도 조금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제 임플란트가 쏙 들어가게 이렇게 넉넉하게 생긴 게 아니고, 임플란트 스레드는 들어가지 않고, 해당되지 않고, 날씬한 몸통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골 삭제를 할 수 있게 드릴이 생겼거든요. 이것만 바뀌었는데, 임플란트만 바뀌었는데, 수술 자체가 이렇게 바뀔 거냐? 글쎄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저희 매직코어에서 추구하는 수술법, 수술 방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채소 침습 수술이, 채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면 뭘 채소 침습하겠다는 거냐? 첫 번째로는 연조직을 최소한으로 손상시키겠다. 그러니까 모든 인시전이 1cm 미만인 것 같아요. 1cm 미만의 인시전을 가지고 뭐 인시전을 했다 하더라도 플랩을 확 열어 제끼고 뭐 이런 일은 거진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골삭제 아까 보셨다시피 드릴이 되게 날씬하게 몸통만 들어갈 수 있게 골삭제를 최소한으로 하고요. 당연히 고래식도 이제 그렇게 많지. 이식제를 많이 쓰진 않아요. 당연히 이렇게 심플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그냥 물론 이렇게 수술 시간도 짧고 모든 이제 그 침습적이지 않고 하는 수술을 했다 보면 환자분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짧은 수술을 했는데 아프지도 않아, 눕지도 않아. 그 다음날 왔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일 되게 보람차다고 할까요? 좋은 건 알겠는데 말이죠. 그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려운 케이스를 만났을 때,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케이스들은 뭐 상상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좁아서 못 심겠고, 상악동 때문에 못 심겠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이런 것도 다 열지 않고 심을 수 있다는 거냐, 재소 침습적으로 심을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수술들이 있죠.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지 않고도 심을 수 있다. 글쎄요. 근데 한번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지 않고 어떻게 심겠다는 건지. 저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술식과 이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일단 제가 한번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가이드핀 시스템이에요. 가이드핀 시스템이 뭐냐면, 이제 제가 여기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라는 해당 부위에 아주 작은 핀을 하나 꽂아보는 거죠. 임플란트 위치, 식립 위치, 방향, 그리고 간격 모든 걸 감안한 후에 제가 심고 싶은 위치에 요만한 핀을 하나 꽂아서, 물론 제 핀을 꽂기 위해서 조그만한 드릴을 이용합니다. 이건 다 키트에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요. 이제 길이별, 직경별, 이제 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사이즈대로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 가이드핀을 일단 꼽아봅니다. 근데 수술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뭐 CT를 본다든지 감안할 부분이 많아요. 밑에 캐널이 있는지 없는지, 방향이 어떤지, 간격이 어떤지. 그래서 수술 전에는 가이드핀을 꽂기 전에는 아주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정작 가이드핀을 꽂을 때는 아주 확실하고 짧게 정확하게 이렇게 드릴링을 한 번만 끝내고, 그래야 이제 가이드핀을 설치하실 때, 가이드핀을 꽂아도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대로 CT실로 갈 거거든요. CT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그러면 안 되니까요. 정확하게 꽂혀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CT를 찍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CT를 찍었더니,
아, 이거 너무너무 마음에 드네. 이렇게 심어지면 되겠네라고 마음에 들었을 때는 그러면은 그 방향 그대로 식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드릴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직 드릴이라는 이제 부분이 안에는 이제 가이드핀이 꼭 꼽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핀 위치가 마음에 들었을 때는 가이드핀을 꼽고 꼽힌 채로 드릴링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드릴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얇은 본, 그러니까 4.2mm 정도 되시거든요. 저는 최대한 굵은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요. 왜냐하면 파닉을 하나 더 달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4.2mm 골폭이니까 이제 제가 심을 수 있는 임플란트 중에는 한 3mm, 3.5mm를 심고 싶은데 가이드핀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퍼펙트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꼽혔다, 위치도 괜찮고 간격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드릴링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플레이어를 제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온을 제가 눈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눈 감고도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드릴링 하는데 두려움 없이 이렇게 드릴링을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하고 식립하고 뭐 그렇게 이제 꼭 플랩을 열어서 내가 혹시 이제 퍼포레이션 되지 않았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드릴링을 하고 최종 보초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가이드펜이 항상 제 맘대로 잘 예쁘게 꽂힌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어쩌다 보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꽂힐 때도 있어요. 이번은 32번 자리에 이제 지금 식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임플란트를 두 번 실패를 하셨어요. 두 번을 실패를 하고 보니까 그러고 이제 저한테 리퍼가 되셔 오셨었는데 뭐 두 번 실패하면은 상상하실 수 있을 정도죠. 이렇게 이제 안에 본이 없고 어디다 도대체 식립을 해야 될지 어디서 고정을 얻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돼 있을 때도 그래도 가이드핀을 한번 설치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 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뭐 연조직도 거진 없다 보니까 그냥 펀칭을 해서 연조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얇게 떠서 포를 떠서 앞쪽 뒤쪽을 이제 반을 나눠줬죠. 하나는 이제 협측으로 하나는 설축으로 나눠서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서 이제 양쪽 갈라줬고요. 그다음에 가이드핀을 그 중간에 설치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점은 이제 비타펙스를 한번 연조직 탑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보는 거예요. CT에는 연조직이 그렇게 자세하게 잘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이 연조직의 가장 높은 부분이야 라고 표시를 한 다음에 CT를 찍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 일단 이때는 이제 요 부분 이름 미묘하냐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CT를 확인하고 보니까 뭐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이제 본이 충분하고 이렇게 심었을 때는 아마 고정이 잘 나오겠네. 이제 고정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었다라고 보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분 특징이신데 옆에 이상한 이제 막대기가 꼽아져 있어요. 이제 무슨 상황이냐 여쭤봤는데 환자분은 잘 모르시고 여기를 건드리지 않고 심립을 하고자 했더니 이제 조금 요 방향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에이펙스를 원심 쪽으로 조금 틀면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위치에 식립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가이드핀을 새로 꽂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새로 꽂고 새로 CT를 찍어도 되겠지만 그냥 이제 입구는 괜찮은데 에이펙스만 조금 틀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진입을 해서 지금 드릴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원심을 보게 드릴링을 지금 하고 있고 고리식도 하고 있어요. 식립을 하고 나면 이렇게 식립이 깔끔하게 되고 나서 이제 블리딩도 거진 없죠. 제가 인시전을 요만큼밖에 주진 않았으니까 이분이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상황 그대로 다시 레진 템포러리를 이제 인접지에 붙여서 이제 보내드렸고 다행히 이제 11개월 후에 제가 CT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11개월 후에 별일 있었나 싶게 다시 본 재생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젠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직코어에는 사이너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세 가지 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뾰족하고 무섭게 생겼지만 결국은 멤브레인을 직접 컨트롤하진 않아요. 멤브레인을 찌른다든지 손상을 입히는 게 아니라 아주 적정량의 이제 골을 남겨서 단종골을 가지고 톡톡 쳐서 그러니까 간접적인 컨트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범핑을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멤브레인을 직접 이제 쿡 찔러서 이렇게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하는 게 아니라 단종골을 조금 남겨서 하는 수식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처음에 이제 삐죽하게 생긴 게 익스펜더라고 부르는 기구인데요. 익스펜더를 써서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하고 나서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골 조직들이 우리가 남겨서 1mm 남겨놨던 골 조직들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실 수 있거든요. 이분은 24, 25, 26 이렇게 심어서 6번까지만 해서 마무리하기로 저거 이제 그 치료 계획을 세웠는데 24번도 꽤 이제 만만치 않은 부분이에요. 이제 골이 많이 파괴되는 상황이고 25번도 그래요. 이제 좁은 골폭이라서 아마 이제 확장을 좀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26번에 대한 부분인데요. CT를 한번 찍어보면 골폭은 4.7mm, 그다음에 길이는 4.3mm. 근데 6번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7번은 생략할 테고, 그 아마 이제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두텁고 단단한 임플란트를 이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골폭이 4.7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확장은 좀 해야겠고, 당연히 사이너스는 엘리베이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확장을 해야 되겠다. 어디가 가운데인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가이드핀을 살짝 꽂아서 여기가 가운데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확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얘기를 이제 판단이 서고 나면 이 뾰족하게 생긴 애를 톡톡톡 쳐 올리는 거예요. 익스펜더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막을 올리는데 아주 천천히 올려서 엘리베이션 하고 제가 이제 심었을 때는 5.5mm짜리 픽처를 심었거든요. 아마 골질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고리식 없이 11mm까지 제가 거상을 했어요. 한 달 후에는 로딩을 하기 템포러리를 넣어드리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반대측에 지금 식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왼쪽에 이제 빨리 템포러리를 넣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조금 일찍 들어간 경우 같거든요. 6개월엔 최종 보철이 들어갔고요. 2년 지난 모습이고요. 원래는 이 정도 길이와 폭을 가졌던 이제 뭐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이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사이너스 컨트롤에 약간씩 이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하연의 보험만 있으면 내가 심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환자분하고 상담했을 때 자신감이지 않을까. 이거는 A 환자분하고 B 환자분 다른 환자분이세요. 똑같이 16번이시고요. 근데 뭐 엑스레이를 보면 거진 비슷한 상황이 같아요. 이제 발라탈 쪽에 본이 많이 녹아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하고 상담을 CT를 찍었고 파노라마를 찍었으니까 상담을 해야 되겠죠. 오늘 심을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오시라고 할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한 분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사모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연세가 젊으신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술, 담배 좀 하시고, 발라탈 쪽에 이제 리세션이 있어서 그게 즉 뿌리가 좀 드러나 있는 상황. 상악 동안은 하나는 점막이 좀 부풀어 올라 있고, 하나는 점막 괜찮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분은 제가 발치 즉시 심입을 했고, 한 분은 한 달 있다 심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바로 식립을 할 건지 한 달 있다 식립을 할 건지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그 설명을 드리냐면 자주 못 오신다고 하실 때 만약에 오늘 안 심어주면 못 오실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이너스가 이제 그 인게이지 되어 있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게 뭐 어렵지 않게 식립을 할 수 있다 발치 즉시든 한 달 후에 심든 A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 어머니의 지인분이셨어요. 아는 동생이다. 그리고 뭐 보험 임플란트고 당연히 도망갈 뭐 가능성이 거진 없죠. 그러니까 발치를 해드리고 뭐 굳이 발치 즉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한 달 후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편안하게 서로서로 웃어가면서 이렇게 식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분들은 뭐 다다음 달에 오세요 해도 이제 오실 분들은 그냥 그때 심고 이렇게 마무리 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분은 엄청나게 바쁘신 분이었어요. 두 번째 환자분요. 이제 뭐 리세션도 있고 이제 뿌리도 드러나 있고 하신데 담배도 피시겠다 하고 이제 끊으실 의향은 전혀 없으세요. 근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저 치과 가면 바로 심어주니까 그래서 오신 거고 만약에 그렇게 안 심어주면 뭐 그때 집 근처에서 알아보겠다. 글쎄 뭐 이렇게 협박도 아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 오늘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제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본은 한 2mm, 3mm 상악동 하연에 있는 본이지만 심는 데는 충분히 고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담배를 피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덮어드렸어요. 보면 이제 리세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뿌리를 덮어줄 만한 연조직은 없습니다만 다행히 발치와 안에는 뭔가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요가 조직, 감염된 요가 조직은 아닙니다. 그냥 그 염증에 반응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주 만나실 수 있죠. 오래된 치주 질환을 가지셨는데, 제가 이제 큐레스로 긁어냈을 때 아주 빨간 피가 나오고, 이제 거무스런 피가 나오고, 금방금방 긁어지는 염증 조직이 아니라, 얘는 같은 염증에 반응해서 생긴 조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발치 후에 생긴 그래뉴레이션 티슈랑 거진 조직학적으로 비슷한 조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약간 핑크색을 띠고 있고 탱글탱글해서 잘 끊어지지도 않는 이런 조직이요. 약간 팔라탈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고 팔라탈 쪽은 얘가 좀 덮어줬으면 이렇게 하지만 이제 담배를 피시니까 상처는 좀 덮어주는 게 좋겠어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스티치 아웃 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한 달 지났을 때, 두 달 지났을 때, 석 달 지났을 때 이제 저를 마무리해드렸고 그 사이에는 템버러리를 계속 끼고 계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3mm, 4mm조차도 없어서 이제 그냥 본이 1mm, 2mm 남았을 때는 어떻게 심는데 이렇게 이제 하실 때도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그것도 이제 연수회를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과서를 읽으신다든지 실습을 가신다든지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듣고 얘기를 듣고 또 교과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데다가 근데 충분히 이제 친절하게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주시고 동영상에서도 또 리플레이를 해서 또 설명을 해주실 거고 이거는 처음 보기에는 이게 1, 2mm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제 정말 이제 떨리는 과정이긴 한데 해보시면 이제 시켜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더라.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여기가 커다란 스레드가 본 속에 설치하실 수 있도록.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가장 굵은 스레드가 이제 평활한 면에 이렇게 그 스레드가 아닌 부분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세요. 초기 고정에 이제 아주 적합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를 커프라고 부르는데 매직 커프를 좀 짧은 거를 이용해서 팔라탈 쪽에 스레드가 한 개, 두 개 정도 노출되더라도 이렇게 위쪽에 설치를 하시라, 좀 깊게 심지 마시라라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콜이죠. 제1회 CMC,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연수회에 가서 CMC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이분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짧은 커플을 쓰라고 그랬지, 깊게 심지 마라 그랬지, 스레드가 노출되게 심으라 그랬지, 너무 떨리게 이제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스레드가 세개나 노출이 됐어요.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강의도 따로 있을 정도로 노출된 스레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걱정하시지만 이 노출된 스레드는 이분의 평생에 걸쳐서 별일이 없는 한은 제가 여기를 다시 볼 일은 없어요.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세균의 침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거진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포함한 이제 연조직 내에 묻혀 있다든지 4년이 지났을 때 이제 제가 그렇게 스레드를 노출시켰었나 이제 그렇게 크게 신경이 안 쓸 정도로 이제 골재생이 이루어지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제 2회 CMC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자신감이 붙겠죠. 기울어진 상악동에서는 이렇게 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을 조금 쳐 올려가지고 삐뚤하게 CMC를 한 다음에 식립은 똑바로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고 간혹 너무 이제 지쳤다든지 이제 어떻게 보니까 상악동 내로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건방지게 이제 골리식도 하지도 않고 심기도 하고요. 이분은 이제 지인분의 사모님이셨는데 옆에서 지인분이 쳐다보고 계시니까 이제 정말 잘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죠. 고리식제를 엄청나게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많이 넣어드린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리고 혹은 이렇게 웃기게 고리식이 되기도 하고 이쁘게 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쁘냐 못났냐 많이 넣냐 적게 넣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기 고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멤브레인을 우리가 다치지 않고 얼마나 인택트하게 이제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초기 고정은 픽처 디자인에서 이미 달성이 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구를 써서 이제 알맞게 시기적절하게 쓰이시는 것만 해도 멤브레인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이제 상악동을 올리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픽처 디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픽처 디자인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러프 서피스가 있고 보철물 마진이 있어요. 근데
매직코어의 가장 백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연조직이 붙는 부분. 이 부분은 워러프 서피스도 아니에요. 거칠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딱반딱하지도 않아요. 아주 하이 팔리싱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기계에서 깎은 그대로 머신 서피스인데 얘들이 어떤 특징이냐면 파이브로플라스터 얘를 되게 좋아해요. 그게 뭐 어떤 이제 우리 술수라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환자분 그리고 이 사이트를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힐링, 치유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용할 것인지 이런 점에서 이제 아마 두 가지가 나눠질 것 같아요. 치료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계셨던 거, 요가 조직을 싹싹 긁어낸다. 그냥 보이드를 채운다. 이제 디펙트를 채워서 거기를 채운 부위를 또 쫑쫑쫑쫑 깨매가지고 이제 드러나지 않게 해준다. 라는 이제 치료를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치유를 이용하는 이 부분에 원래 이제 골 재생이 일어날 수 있던 부분, 볼륨을 회복할 부분을 예측을 해서 그 예측한 부분에 따라서 식립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분은 제가 시스트를 제거해드렸어요. 시스트를 바꿔 6번인데요. 제거를 해드렸는데, 시스트를 제거하면 예전 같은 개념이면 이식제를 넣고, 이제 멤브레인을 넣고, 쫑쫑 이제 수처를 하는 게 기본이었다면, 저는 그냥 2달 후에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심었어요. 연조직 안에. 이게 무슨 식립이냐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분이 시스트가 있었던 부분이 그냥 그대로 보이대로 차고 있을 리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그 공간이 차오를 거라는 가정하에 가정이 아니죠 예측이죠. 이제 아주 선생님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확인하셨던 바에 의해서 이렇게 만약에 연조직이 여기 있다 하셨을 때 예전 같으면 이걸 어떻게 이제 뭐 고리식을 할 것이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할 것이냐, 이제 연조직은 다 잘라낼 것이냐 고민이 많이 되셨다면 지금 같으면 그냥 여기 이 정도는 골 재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레벨에 맞춰서 식립을 하기만 하셔도 이렇게 편안하게 식립만 하셔도 이제 골 재생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식립을 하시게 되면 발치제식 식립도 되게 간단해지는 거죠. 아까 이 부분이신데요. 그러면 제가 이분을 30분 만에 식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 이제 그 크게 과장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인시전을 넣고 플랩을 넣은 게 아니거든요. 고리식을 한 것도 아니고 수처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제 이분이 나중에 골재생이 이루어졌을 때 이 정도까지는 차오르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식립을 했을 뿐이고 2주 후에는 이 연조직 안 올라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시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발치 즉시가 힘들다면 그러면 뭐 한두 달 있다 오시라고 하시면 돼요. 다다음 달에 심어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직코에선 조기 식립이라고 부르는 이제 식립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서 초기 고정이 얻을 만한 부위를 확인하고 이렇게 식립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분의 이제 자연적인 치료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렇게 이 정도 되시면 이제 정말 어려운 케이스들은 어떻게 심을 건데 하나씩 하나씩 더 어려운 거를 좀 물어보세요. 연조직이 하나도 없어. 괜찮아요. 이제 치아 주위에는 없겠지만 발치와 안에는 뭐라도 있겠죠. 그러면 픽처를 덮어줄 수 있는 정도 연조직만 이제 그 발치와 안에 있는 부분을 좀 빌려와서 이틀만 지나도 이렇게 환자분은 벌써 만족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이틀 지났을 뿐인데 제가 보기엔 아직 멀었지만 그래서 재정 보철을 하고 2년이 지났고 아직도 잘 유지되시는 모습이고 아예 상악동 하연이 없어. 그냥 구강하고 상악동이 뚫려 있어요. 괜찮아요. 석 달 후에 이렇게 살짝 심으시면 돼요. 이분은 이제 오래된 타원에서 심은 임플란트인데 흔들리고 아프다 그러세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발풀은 했지만 임플란트는 제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로안트랄 피스츄라가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심지? 석 달 후에 이제 살짝 아까 보여드린 익스펜더로 밀기만 하고 손으로만 심어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불안한 심리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연조직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두 달 있다 심게 되시면 나중에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게 진행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한 건 아니고 이분이 자연적으로 이제 힐링되는 치유를 이용한다? 방해하지 않는다? 혹은 촉진시킨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식립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는 열지 않고도 심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아주 매력을 느꼈다면
나중에는 열지 않아야 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개념이 바뀌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제 이런 케이스를 플랩을 열고 심으라 그러면 자신 없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그 매직 코어를 가지고 그 상황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채소 침습적으로 심지 않는 한은. 이제 그게 이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의 이제 기본 개념인데, 물론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보지 않고 심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제 자신감을 하시고 심으실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는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도 채널함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연수회에 참가하셔서 실습도 해보시고, 또 교과서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이 또 궁금하신 거 단톡방에 물어봐 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처음엔 조금 쉬운 케이스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누구든지 저 같은 무지랭이도 이렇게 심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